눈 이야기. 눈, 망원경 시대를, 현미경 시대를 만들어내는 시야를 공유하다. CCTV. 평소에는 한산했던 건물이 오늘은 안팎으로 번져하다. 건물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조용하지만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건물 입구마다 금속 탐지기와 레이저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다. 시간이 다가오자 창문이 검게 코팅된 방탄 차량들이 속속 건물 입구에 들어선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크고 육중해 보이는 자동차의 뒷문이 열리고 차량의 주인이 몸을 드러내는 순간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와 그의 가슴각을 뚫고 지나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몇 발의 총성. 순식간에 건물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는다. 분명 총탄은 날아들었지만 정작 이를 발사한 사람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더욱 패닉 상태에 빠져든다. 순간 차량 뒤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고 상황을 살피던 유난히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검은 옷의 남자가 어딘가를 향해서 총을 발사한다. 그의 총구를 떠난 총알은 그가 조준한 곳으로 정확히 날아갔고, 그 총알이 움직임을 멈추자 어디선가 날아오는 음원의 총탄들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매의 사나이가 쏜 총탄에 살인자가 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이었다. 이는 첩보 영화의 흔한 클리셰다. 몰래 숨어서 조준 사격을 하면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암살자가 등장하고, 하필이면 주인공이 엄청난 시력의 소유자여서 총알의 움직임을 간파당해 역으로 사살당하는 장면 말이다. 영상으로는 익숙하게 접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지만은 음속보다도 빠른 총알의 속도이기에 현실적으로 총알이 날아오는 궤적이 그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눈까지도 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차원의 이미지와 수학적인 수치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적외선 파노라마 스캐너로 본다면 총탄이 날아오는 방향과 각도를 계산해 암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의 현재와 시각의 공용화.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같은 것을 볼 수가 없다. 개인의 시야는 나의 눈과 나의 뇌를 이용해 보기 때문에 타인과는 결코 시야를 공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사람의 눈은 오직 현재만 볼 뿐이어서 지나버린 과거의 장면을 다시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의 장면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시야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현재만을 보고 공유되지 않은 시야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의 장면들을 물리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박제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가장 오래된 이미지의 공유와 보존 방식은 그림을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남긴 그림을 통해서 선사시대에 살던 사슴과 들새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캔버스의 창문에 물감과 생요리를 남겨놓은 이미지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감정을 다시 새겨볼 수가 있다. 니엡스는 1826년 유대 역청이라는 물질이 빛에 민감해 빛을 노출시키면 굳는다는 것을 알고 백납판에 유대 역청을 발라 8시간의 노출 끝에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영원히 고정시켜서 잡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에 헬리오그래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태양빛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뜻이었다.
DFC의 발명품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에 타게르와 탈보트 등 여러 사람이 손을 거쳐서 개량된 사진설의 발달은 누구나 카메라와 필름만 있으면 자신이 보는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고정해 타인과 공유하는 일이 가능하게 했다. 이제 과거는 단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필름과 인화지와 디지털 기기의 액정에 담겨 순간을 영원처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곧이어 순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를 필름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방법은 단순했다. 사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찍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DFC 집 밖의 풍경.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모든 세상을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남겨서 과거를 고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을 일으켜 고정된 과거의 이미지를 화질 저하에 문제없이 얼마든지 복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인들은 배터리와 저장 용량이 허락하든 한 언제든 내 눈이 보는 세계상을 영원토록 저장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이용이 가능한 한 언제든지 자신이 본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디에나 있는 눈. 찰리 채플린의 1936년작 철강회사 사장 알 어니스트의 주된 임무는 사장실에 앉아서 공장 내 여기저기 영상 카메라 화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는 이 카메라를 자신의 눈으로 활용한다. 하루 생산량을 판별해서 중간 관리자에게 오늘의 작업 할당량을 화면으로 지시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감시한다. 지루한 반복 노동에 잠시 짬을 낸 채플린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쉬고 있을 때도 그는 감시의 눈을 쉬지 않는다.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조차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영상기술의 발달이 누구나 두 개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눈의 한계를 넘어서 수천 수만 개의 눈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모하리라는 것은 채플린은 이미 80년 전에 예감했던 듯하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폐쇄회로 등등 디지털 카메라, CCTV 이런 것들이요. 지난 2010년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민간 부분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민간 부분의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도, 교통시설, 도로 및 인도 등 거의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성인의 경우에 하루 평균 83.1회에서 CCTV에 찍히고 있으며 거리 이동 중에는 평균 9초에 한 번꼴로 각종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5년이 지나면서 CCTV 수는 늘어났는데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도 늘어나면서 이 실제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감시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권력자의 전유물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도 개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훌륭히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실시간 지도 서비스로 인해서 자신의 집 옥상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하던 사람, 후미진 거리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던 연인, 누군가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정면 등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의 등장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묵인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헤르메스 칼에 의해 목이 잘린 아르고스가 현대를 본다면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풀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눈으로 본다. 동물이는 미래의 방군 지도자 존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 아니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로 날아온 터미네이터,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수천만 화소의 총천전색 고화질 화면이 아니라
온통 붉은색 음영으로 이루어진 어두운 세계다. 액체에서 고체로 성성 변화가 가능한 로봇을 만드는 사회에서 색을 구별하는 능력을 구현하지 못할 리는 없을 테니 이는 의도가 있을 터. 아마도 터미네이터는 사람처럼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물을 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 하지만 적외선은 이름 그대로 붉은색 너머에 있을 뿐이지 붉은색이 아니며 보는 것은 적외선을 이용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채로운 색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굳이 붉은색 명암만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터미네이터의 눈이 붉은색인 이유도 이 때문인가? 터미네이터의 눈이 붉은색이라고? 터미네이터의 눈이 붉은색이라고? 아이고 뭐가 응? 시야색이 어떠하든 터미네이터의 시각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목적은 공격 대상 혹은 보호 대상인 좋은 코너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곳에서도 항원 포유 동물인 사람을 찾아내는 데 적합한 열감지 센서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얼굴 인식 센서를 가지고 있다. 터미네이터는 먼저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러나 그의 시야에서 보이는 얼굴은 하나의 수치에 가깝다. 개무화과 나무죠? 무화과인데 이것을 가지고 개무화과라고 하나요? 아, 이거 먹을 수 없는데. 아유, 무화과 맛이 살짝 나네. 쓰다. 시각이란 생물체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의 창구며 눈은 세상을 생명체 내부와 연결시키는 창임과 동시에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도록 특화된 필터다. 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눈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의 눈, 흔히 개는 생맹이라고 한다. 개는 생맹이라고 한다. 개는 생맹이라고 한다. 실제로 개는 붉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며 다른 색깔들도 흐릿하게 볼 뿐이다. 게다가 5m면 떨어져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심각한 근시다. 대신 개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나서 시각의 부족분을 메운다. 개는 이미 시야에서 멀리 사라진 동물을 냄새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초음파도 들을 수가 있다. 예부터 개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킁킁 짖는 것을 보고 개는 유령을 볼 수 있다는 속설이 돌기도 했는데 개들은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초음파, 사람은 들을 수 없기에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것에 반응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개는 시각보다도 후각과 청각이 더 발달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개의 눈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는 사람에 비해서 움직임을 판별하는 데는 더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대개 초당 24프레임의 사진이 들어가면 이를 연속적인 이미지로만 판단. 이는 사람의 눈보다도 빠른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들은 사람보다도 움직임에 훨씬 민감해서 초당 50프레임 정도는 되어야 연속적으로 느낀다. 애초에 사냥꾼이었던 개는 살아있는 먹잇감, 즉 움직이는 물체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유리한 형질이었고 더욱 빠르게 세상의 이미지를 잡아내는 눈이 되었던 것이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야행성 사냥꾼인 고양이는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특화된 눈을 가지고 있다. 세로로 길쭉하게 수축성이 있는 동공과 반사경이 그것이다. 세로형 동공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동공을 확대시키면 눈 전체를 덮을 만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세로형 동공과 수직 관계에 있는 눈꺼풀을
적당히 내려서 감는 것을 통해서 눈으로 유입되는 광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는 또는 고양이의 망막 뒤쪽에는 타페텀이라는 일종의 거울 같은 반사판이 있어서 망막을 넘어 들어온 빛을 반사시켜서 다른 망막 쪽으로 보내서 시력의 감도를 올린다. 이렇게 반사된 빛은 그냥 비추는 것보다도 2배 정도 밝아지기에 그 효과는 증폭이 된다. 그냥 전등을 보았을 때보다 거울로 정등빛을 반사시켰을 때 더 눈이 부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의 눈이 빛나는 것은 고양이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양이 눈에 달린 천연 반사경 타페텀에 빛이 비치는 것 뿐이다. 사실 고양이 외에도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상당수가 이런 반사판을 가지고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고양이의 경우에 반사경의 위력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는 인간보다 좋은 시력을 보인다. 더 좋은 시력을 보인다. 6배. 야행성 포식자의 눈이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갖추는 동안에 초식동물인 소와 말은 시야가 넓은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역시 움직임에 민감한 눈을 갖춘 것은 개나 고양이와 같지만 소와 말의 움직임에서 두려움으로 해석하라는 신호를 읽게 된다. 즉 개가 날아오는 원반을 인식하고 이로써 원반을 인식하고 이를 입으로 잡는 것은 날아가는 사냥감을 파악하고 목덜미로 물어뜯는 습관에서 유래된 행동이다. 반대로 초식동물인 소와 말에게 움직이는 대상은 잡아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야 할 것이다. 피해야 할 것이다.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워서 옆을 볼 수 없게 한다거나 투사가 황소 앞에서 붉은 천을 마구 흔드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경주마의 경우에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동작에 겁을 먹고 날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사는 황소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덤벼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니 결과는 다르지만 기전은 왜 한 가지다. 이들이 커다란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속성, 이 오랜 비식자의 경험으로 인해서 터득한 생존 방법이다. 또한 소와 말은 사람 눈에 비해서 훨씬 더 둥근 구슬 모양의 수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수정체의 굴절력을 크게 만들어서 가까운 곳을 세밀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 눈앞이 풀이 먹어도 되는 풀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수정체가 두꺼울수록 근시력, 시력이 좋아지므로 구슬 같은 수정체는 이를 위한 장치이다. 가까운 시력이 좋아진다. 시력. 날아다니는 곤충의 눈을 하늘로 돌려보자. 아마 동물들의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수리처럼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맹금류가 단연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들은 마치 눈에 망원경에 달린 것처럼 물체를 6에서 8배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 아니라 시야 각도 240도 정도로 넓은 편이다. 흔히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쥐 등의 설치류의 소변은 자외선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으니 이를 볼 수가 없지만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수리의 눈은 설치류가 소변을 본 흔적도 놓치지 않는다. 그렇구나. 이처럼 동물의 눈은 변화무쌍한 환경과 습성에 적합한 형태의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눈이라는 빛을 필요로 한다. 박쥐의 경우는 빛이 거의 들지 않은 어두운 동굴 속에 살기에 눈이라는 귀로 세상을 본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산하고 이 초음파가 동굴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장애물의 위치와 크기를 눈으로 본 듯이 파악을
한다. 주파수. 생명체들은 저마다 저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 적응하면서 자연에 의해 선택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명체가 자연의 시계는 생물체가 지닌 시계의 단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환경과 개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어떤 이유로든 깨어진다면 이에 적응하는 새로운 개체가 선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한다. 대개 그 시간차는 개체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질학적인 변동 뒤에 반드시라고 할 만큼 대멸종이 뒤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멸종. 인간은 그 엄혹한 시간차의 간격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초음파로 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면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사에게 묻는 첫마디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하지만 이제는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사라졌다. 장비의 발달로 빠르면 임신 4개월이면 성별 판별이 가능해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부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부모는 세상 모든 소리는 파동 음파를 지닌다. 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진동. 우리의 고막은 지나치게 길거나 지나치게 짧은 진동에서 만들어지는 파장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주파수를 통해서 초음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알려진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박쥐 생활사를 통해서 초음파를 보게 되었다 라는 거죠. 한밤중에 북대서양을 향해 하던 타이타닉호는 떠내려온 빙산을 미처 보지 못해서 충돌 후에 침몰하여 1503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일으켰다. 타이타닉호 사건이 아니더라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물체들과의 충돌은 항해에 큰 걸림돌이 되어갔다. 게다가 곧이어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의 활약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이는 1921년 프랑스의 롱게빈이 초음파 진동자를 개발해서 소중 탐지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초음파는 군사용, 산업용, 의료용, 가정용 등 우리 삶 전반에 다양하게 쓰인다. 초음파를 이용하면 가려진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의학적으로 응용이 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초음파는 주파수가 짧은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박테리아 생물학적인 조직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서 안경이나 보석, 수술 도구 등의 표면에 붙은 세균과 유기물을 제거하는 초음파 세척기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박쥐가 수십만 년 동안 자연에 적응해서 진화한 결과를 인간은 100여 년 만에 배워서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기계로보다 인공시각. 이런 오랜 세월 빛이 잘 드는 산과 들에서 빛이 풍족한 시간에 활동했기에 우리의 눈은 거기에 맞게 진화되었다. 따라서 시각은 여타 다른 감각에 비해서 월등히 발달했다. 현대 인류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의 80%가량을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한다. 시각 정보가 감각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80%라는 것은 시각을 잃으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5 중에서 3이 막힌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안경과 컨택트 렌즈의 도움으로 흐릿해진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각막 이식 수술과 수정체 치환술로 눈을 가리는 장벽을 제거한다. 또 눈에 걸리는 압력을 줄이고 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안과적인 처치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또렷하고 좀 더 오래 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망막과 시신경이 재기능을 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곳에 존재하는 광소형체 세포들은 한번 손상되면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망막색소 변증이나 항관 변성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파괴된 망막세포를 되살리거나 망막의 기능을 대신할 기계적인 장치, 즉 인공망막을 이용해서 눈과 뇌를 잇는 변환 장치를 복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인공망막의 역사. 인공망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막만 복구한다면 눈과 뇌의 연결이 다시 복구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망막세포의 소멸이 단순히 눈과 뇌의 연결 통로가 끊기는 것을 넘어서 뇌의 시각 퀴즈의 영구적인 기능 결핍을 불러일으킨다면 인공망막을 삽입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빛. 실명 환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인광을 느끼다고 대답을 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았을 때 눈앞이 번쩍하고 빛이 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광이다. 이는 비록 눈은 얼굴 앞쪽에 모여 있지만 시각 퀴즈는 뒤통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뒤통수를 물리적으로 세게 자극하면 그 결과로 이 부위의 신경이 자극되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시각 영역을 담당하는 신경이므로 자신들의 주특기인 보이는 것으로 이 자극을 표현해내기 때문이다. 이래서 뒤쪽에 외눈박이 외눈박이 안경처럼 생긴 바이오. 하지만 이 장치는 눈이 아니라 뒤통수에 쓰는 것이다. 외눈박이의 뒤통수에 한다. 1977년에 도슨과 라드건은 기능을 멈춘 망막을 정기적으로 작용하면 인광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내므로써 망막이 망가져도 시신경이 아직 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공망막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생체 내에서 망막은 물리적인 에너지인 빛을 받아서 각각의 정보에 맞게 이를 시신경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망막의 기능을 빛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신호 변환 장치로 이해해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을 받아들이는 화상 획득 장치, 이 빛이 가진 정보를 파악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신호 전환 장치, 이 신호를 시신경에 전달하는 시신경 자극 및 전송 장치, 그리고 기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해서 생물학적인 눈을 대신할 기계 눈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가능한 것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착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본다. 다행히 안구로 주입된 망막 전구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안구 안에 안착해서 망막세포로 분화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이들이 실제 필요한 부위에 정확히 안착되기보다는 주위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양이 더 많아서 큰 효과가 없었다. 아직까지 인공망막 분야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그만큼 눈은 작고 정교하며 예민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시 기계로 만든 인공눈으로 돌아와 보자. 아주 제한적이나마 시각을 되찾게 해주는 시각 보정장치인 아르고스2의 가격은 미화 10만 달러, 하나 1억 2천만 원 수준에 이른다. 누군가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잃어버린 빛을 되찾기에 충분한 대가일 수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가일 수도 있다. 이보다 앞선 인공선 분야에서는 개당 1만 달러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3D 프린터들을 이용해서 비용을 수십 달러 수준으로 낮춰서 보급할 시도도 한 사례도 있다. 이런 노력이 있다는 거죠. 눈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눈을 위해서 인간다운 눈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눈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대강 대충 보았네요. 뒤쪽에서는 인간의 눈 그리고 본다는 것의 의미는 한건으로 읽는 눈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몸의 다양한 신체 기관 중에서 눈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망원경, CCTV 등등 이렇게 통해서 발전된 참 엄청난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았네요.